자, 뭐 공지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오늘 대구 MBC에서 뉴스데스크를 합니다. 최성해가 표창장 관리가 엉망이었고 상장 대장을 서각했다 실토한 바로 그런 보도가 나간대요. 그러니까 표창장 대장을 아예 그 흔적을 없애버린 거야. 그러니까 관리가 너무 엉망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 표창장 관련 이슈를 터뜨리기 전에 그 관리 대장을 불태웠다는 그런 말이죠. 두 가지 추정이 가능하지. 조민한테 표창장을 주었을 그 근거가 남아 있을 수도 있고, 만약에 안 남아 있더라도 어떤 건 기록돼 있고 어떤 게 안 기록돼 있으면 조민한테 줬는데도 기록이 안 돼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그렇죠. 아예 싸그리 없애버린 요거를 최성희가 실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. 참. 왜냐면 그게 지금 막 다른 코너에 몰렸기 때문에 실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. 왜냐면 표창장 대장은 불을 태웠는데 원래 동양대에 폐쇄하러 오는 그 차가 있거든. 차로. 그래서 폐쇄하는 그 자료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몇 달에 한 번씩 파쇄를 하는데 왜 표창장만 태우냐고. 아, 그렇구나. 그게 되게 이상한 거죠, 지금. 네, 이건 태울 수밖에 없는 거.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면밀히 주도된 계획된 그런 이제 조작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건데, 지금 말씀하신 게 첫 번째, 그 표창장 대장에 조민의 이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. 그렇죠? 그럼 조민한테 정상적으로 표창장이 나간 거가 돼 버리는 거잖아요. 그럼 그거를 숨기려면 우선 다 없애야 되는 게 맞는 거죠.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주장을 할 거야. 사전 계획에 따르게 되면 위조했다고 주장을 할 건데, 위조했다고 주장하려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내 총장의 직인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표창장이다, 이걸 해야 되거든. 근데 잘 아시다시피 동양대 표창장은 총장 직인이 찍힌 게 얼마 없어. 대부분이 다 딴 놈들 직인이 총장 직인 남이 찍거나 막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 직인과 관련된 부분을 그거를 제거해야 돼. 그 숫자도 마찬가지잖아요. 숫자도 일련 번호가 제대로 다 연결이 안 돼 있어. 그런 것들이 위조했다라는 증거를 만들려고 하게 되면, 위조했다라는 걸 주장을 하려고 하게 되면 이걸 남겨두면 안 되는 거죠.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요. 지금 방금 딱 듣고 드는 생각은, 조민한테 줬다라는 증거가 어딘가 있다면 이건 없애야 된다. 두 번째, 위조했다고 주장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모든 것은 내 손으로 직접 직인을 찍었고 모든 일련 번호는 정말 일련으로 딱 돼 있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근거가 없어야지 그 주장이 먹히죠. 네. 뭐 대단한 거라고. 그러니까 이제 김용배 그 최고위 후보 나왔을 때도 그 질문을 했어요. 네.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라든지 이슈화 시킬 생각이 없느냐 하겠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프레임에 막 빠져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조중동이 나를 공격할 거야라고 움츠러들면 안 되고, 조국 장관 내는요 최근에 나온 증거만으로도 재판할 가치가 없는 사건에 가깝습니다. 그럼 여기에 내가 열받아서 한마디 했던 게 그런 거거든. 우리 같은 방송들만 이 이야기로 주구장창해. 그리고 이게 이슈가 될까봐 조중동 같은 방송에서는 아예 보도를 안 해. 근데 민주당에서 이거를 쳐주면 보도 안 할 수가 없거든요. 뭐 공격을 하든 뭐 하든 뭐 다시 뭐 조국 지키기 망령이 되살아나는 민주당 이렇게 공격하더라도 이걸 이슈화 시켜서, 그래도 민주당이 최소한 개인 조국이 문제가 아니라 검찰 개혁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이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을 구해내는 걸 보면 그래도 민주당에 의리는 있네. 사필 규정인 거잖아요. 그렇죠. 윤석열이 엄청 나쁜 놈인데 이 사람은 대선 나간다고 활보하고 있고, 조국 장관대는 사실을 알고 보면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닌데 부인은 감옥에 gat혀 있고. 지금 조국 장관도 거의 감옥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. 그러니까요. 그 연금 상태에 가까운데 이런 상태를 민주당이 같이 좀 쳐주면 좋겠다. 그러니까 아까 0점 잡아간다는 말이 그런 거 비슷한 이야기인데, 민주당 국회의원들, 최고위원 출마자들 이런 사람들 이런 관점으로 좀 결국에는 지지자가 여기 출마하신 분들을 움직이는 형태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. 왜냐하면 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중간에 우리는 조국 털고 갈 거야 이렇게 말 못하거든요. 들들 벗겨서 안 되죠. 네. 자, 어쨌건 지금 조금 더 아쉬운 거는 이런 보도를 대구 MBC만 할 게 아니라 서울 MBC가 왜 안 받았지 저번에? 최성해 그 보도도?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언론 적폐 중에 하나죠. 지방에서 쓴
그 보도는 중앙에서 안 받는다. 근데 그러기엔 너무 큰데 그렇죠. 안 받으면 본인들이 손해인데 그거는 사실 정치적으로 판단한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조국 들어요. 장관에 대해서 지들이 이미 뱉어놓은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가 그동안 했던 보도에 대해서 반박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. 이걸 이게 중앙에서 이제 원래 안 받는 지방 방송은 씹는다는 이런 그 관습을 그대로 따르기가 더 쉬운 거죠. 근데 MBC에서 스트레이트에서 그 박형준 내 17층, 18층 보도를 최근에 예. 일요일 날 했잖아요. 그거 훌륭하더라고. 그게 진짜 언론이지.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뉴스 공장이니까 선거 때 뭐 내곡동 이런 이야기가 뭐 마치 편파 보도처럼 이야기가 나오지만 실제로 MBC 기자들이 부산에 내려가가지고 부동산 그 동네에 있는 걸 다 뒤져요.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팔렸는지 예를 들면 프리미엄을 또 자기 그 아들한테 뭐 1억인가 주고 샀다 그랬잖아. 예. 실제로는 그 프리미엄이 4, 5억 정도 된대. 뭐 이 과정을 거치면서 무슨 뭐 증여세 뭐 탈루 이런 문제까지 다 나오는데 그 사람 처음에 그 나온 그 아파트 매물을 팔았다는 부동산에 있는 사람은 인터뷰를 안 해. 자기가 오해받는 게 싫다고 막 인터뷰를 안 하는데 사실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 스트레이트 진행자들이. 시장에 나오지 않았던 물건들. 예.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박형준 내 주려고 아껴뒀던 물건이 아니냐는 뉘앙스를 얘기하더라고요. 빼돌려 든 거 너무 유력하게 그냥 짐작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KBS도 내곡동 건에 대해서 추가 보도가 있으면 지금도 해야 됩니다. 선거 끝났으면 안 해야 돼? 예. 그러니까 이게 그 박형준 시장 관련해서 그 17층, 18층 이 층수만 지금 강조가 되는데 그 채가 한 80평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게 그 표시 그 평수로 80평 정도 되는 그 아파트인데 80평 정도 되는 아파트 가보신 분 이 80평 정도 되면요 그 아파트 안에 복도가 있고요 방 안에 방이 있고 그 방 안에 욕실이 있고 욕실 옆에 드레스룸이 있고 그런 방이 3개, 4개씩 됩니다. 이게 그러니까 그 층수가 그냥 그렇게 굉장히 고급 아파트다라는 이 고급이라는 말만 알려졌지 그 실제 고급 아파트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고 어떻게 디자인되어 있는지 그 실제 내용을 보면요 정말 눈 뒤집어질 겁니다. 그게 보통 사람이 유지비만 낸다고 하더라도 감당 못할 수준이거든요. 예. 그런 엄청난 아파트가 동시에 두 채가 위아래층으로 나란히 나와서 그 중개했던 사람이 우연히 만나가지고 그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을 우연히 만나서 박형준 가족을 우연히 만나가지고 우연히 중개를 해줬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. 그게. 알겠어요. 아무튼 가끔씩 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오후 시간대에 방송하고 나면 지상파 뉴스에 영향을 끼치는 걸 본 적이 있어요. 실제로 편집회의가 이제 뉴스 뭐 한 2시간 전에 이루어져요. 그러면 이걸 가져올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이제 앵커 중심으로 뭐 보도국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편집회의를 하는데 가끔씩은 우리 같은 방송을 보는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. 뜬금없이 뭔가를 소환해 왔는데 뉴스밸류, 뉴스의 가치가 좀 괜찮아. 이럴 때는 그 뉴스에 들어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. 근데 그 뉴스가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 뉴스 꼭지가 뒤에 박혀 있지. 그럼 확실히 한 거야. 편집해야 되고 해야 되는 그 시간 관계상 나는 그 대구 MBC에 최성해가 상장 대장 등 다 불태워버렸다라고 하는 그 보도를 서울 MBC가 받았으면 좋겠고요. 내곡동 건에 대해서도 KBS 추가 보도할 거 있으면 하세요. 지금 MBC 스트레이트 같은 게 좋은 보도인 게 시장이 되는 걸로 끝이 되면 안 돼요. 실제로 이영복한테 그 아파트를 특혜 분양 받았거나 뇌물로 받은 거라면 큰일 날 문제 아닙니까? 예. 근데 그런 정황이 있어 보이는데 선거가 끝났다고 그거를 내버려 두면 되냐고. 그렇다고 지금 검찰이나 경찰이 이 사람들 소환해가지고 조사한다는 얘기가 안 나오잖아. 초반에 컨벤션 효과 때문에 그냥 지켜봐주는 건데 언론이나 국민들이 자꾸 관심을 보이면 소환합니다. 또 고소 고발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를 선거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대선을 위해서라도 그 비리랄까 범죄성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. 저는 이 부분이요. 옛날에 박근혜 탄핵시킬 때 JTBC가 처음에 치고 나갔죠. 치고 나갔는데 그 뒤로 모든 언론사들이 박근혜를 깔면서 다 이렇게 몰고 갑니다. 그래서 결국 탄핵까지 시킵니다. 그때 누가 붙어주냐? 국민들이 붙어주고 민주당이 붙어주는 거예요.
지금 말씀하신 이 문제들 LCT 문제라거나 이 내곡동 문제라거나 또 이런 문제들이요. 여기 대구 MBC에서 나오는데 서울 MBC에서 안 나온다. 사실 칼기도 안 나오고 있어요. 칼기도 밑에서 하고 위에서 안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스탠스 잘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민주당에서 이렇게 해서 강하게 밀어붙이죠. 이런 분위기로 가면 이 MBC나 KBS도 당연히 그 분위기 타고 보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. 그렇죠. 뉴스 가치가 있는데 완전 쌩까기는 힘든데 언론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. 서로 경쟁 관계잖아요. 근데 꽤 괜찮은 특종을 못 받는 경우가 꽤 많아요. 왜? 쟤들이 특종해서. 그건 기본적인 언론인들의 심리 중에 하나예요. 아니 니들이 지방 MBC 기자들이 저거 특종했다고? 그럼 자기들 자존심 때문에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 뉴스 밸류가 그 가치를 넘어버려야 된다는 거. 그 가치를 훨씬 넘어버려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최성해 총장이 그 표창장 관리대장 태웠다는 이 이야기는 조국 장관 그 사태 초반부터 돌던 이야기예요. 그리고 그 대구 MBC하고 안동 MBC에서 그 이야기를 그 사건 초반부터 계속 추적을 하고 취재를 계속 했는데 왜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보도가 됐냐면 그걸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게 최성해 총장이 혼자서 몰래 가서 그냥 혼자서 불태웠다면 그냥 그 말만 떠도는 이제 그냥 입으로만 도는 소문이 되는데 누군가 지시를 받았거나 누군가 같이 그 작업을 했다면 그 사람의 증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의 확인이 필요한데 그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던 거죠. 그래서 그게 말로만 그 당시에 사건 초기에 말로만 돌던 게 실제 사실이었구나 이렇게 지금 확인된 겁니다. 예. 자, 조국 장관내가 이 정도 분위기나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정경심 교수 재판이 또 한 2주 미뤄졌는데 재판이라고 하면 저는 대선 전에는 2심이 거의 무죄 가깝게 나오지 않을까. 어찌됐건 그런 기대를 한번 가져봐요. 자, 다음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